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자, 오늘 3, 4월 심화이론 강의 개강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월 강의 종강도 이렇게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인강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촬영으로, 영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3, 4월 강의 개강도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다들 되게 지금 이 시점에 또 의욕차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시점일 것이기 때문에 시작 지점이 약간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분명히 또 올 한 해 공부 그리고 2달 3, 4월 심화이론 강의에서의 공부들 전부 다 잘 되실 테니까 오늘부터 다시 힘차게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오늘은 그 첫날, 첫 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개괄부터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첫 번째 시간에는 3, 4월 강의 전반적인 구조, 그다음에 운영 방식, 그다음에 자료 구성 안내 이런 부분들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우리 매 시작할 때마다 같이 확인을 하게 되는 맞춤법 부분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게 될 텐데요. 교재는 1, 2월 달에 썼던 것과 같은 교재 요거 있죠. 상하권. 이걸 순차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순서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변동사항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 작년 책 가지고 있다. 뭐 재작년 책 가지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올해 수업 듣는데 작년 교재나 자료들 가지고 무리가 없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희 그 카페에 그 추록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재에 추가된 사항들 큰 틀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큰 그 구조 이전에 교재 보시면서 추록 같이 보시면 크게 무리한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추록에도 실른다고 실었는데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조금씩은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항들은 카페에다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이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페가 어디냐라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강의 자료나 이런 부분들 보면 맨날 구석구석에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자료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가 1, 2월 강의에는 짧은 글 쓰기 자료와 빈칸 자료 그리고 구조화 자료 해서 그 형식으로 자료들이 쭉 나갔었거든요. 근데 3, 4월 달에는 그래도 조금은 자료가 1, 2월 달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많다고 해도 막 헷갈리게 막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안내를 할게요. 오늘 받으신 자료들 중에서 강의 안내 자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오늘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이라서 3, 4월 강의 전체적인 구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사항이라서 이거 순차적으로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받으신 자료 보게 되면 그 핵심 키워드 암기 자료라고 해서 그 이키 이름을 억지로 멋지게 지어봤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에서 반드시 외우셔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들. 그래서 저희가 1, 2월 달에는 이런 자료를 굳이 드리지가 않죠. 너무나 암기에 치우치시면 1, 2월 공부가 좀 방향이 잘못 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3, 4월 달에는 그럼 주구장창 암기만 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죠. 아무래도 심화 설명이라든지 확인들을 하시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거 하시면서 같이 외우실 때 좀 편하라고 드리는 암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키워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매 시간 매주 이 챕터가 변경되는 시점에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주당 하나가 나갈 수도 있고요. 주당 또 2개가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 나가는 시점에 맞춰서 드릴 테니까 그때 맞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심화 이론에서 그 이키 키워드 자료 보시게 되면 이게 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게 되는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 챕터 교육의 이해 여기는 진짜 워밍업이죠. 편안하게 시작하실 수 있는 교육의 이해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최종적으로 요것만 외워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은 항목들 중심으로 해서 키워드 항목 구조한 그 정리 자료를 드리고 있으니까 복습하실 때, 암기하실 때, 그리고 암기 인출 확인하실 때 우리가 암기펜이나 이런 거 활용을 해서 이제 뻥뻥 뚫어놓고 인출 연습하는 것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용도로 확인하셔도 좋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암기용 자료 괜찮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모아가지고 보시면 마지막 자료까지 모아가지고 보시면 좀 외우시거나 정리하실 때 조금 든든하게 여기에다가 난 좀 더 추가하고 싶어 하시면 몇 가지만 추가하시면 될 정도로 핵심적인 사항들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짧은 글쓰기 주제가 있어요. 요것도 1, 2월 달에 같이 연습을 하셨던 분들은 그래 나 저거 알아 친숙하게 보실 텐데 요거는 주당 하나씩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그 시작하는 월요일 강의 오늘 월요일이죠. 저희 직강 강의는 월, 화 이틀 있죠. 우리가 인강으로 들으시게 되면 조금 다른 요일에 진행을 하실 수는 있지만 첫 시간 그러니까 그 해당 주에 첫 번째 강의에 드리게 되는 게 여기 짧은 글쓰기 주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조금 더 명확한 주제들에서 공부하셔서 거의 암기 인출하는 느낌으로 문장 서술하실 수 있는 서술 문제들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활용 쪽으로 좀 연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거 같은 경우 좀 이따 저희가 수업 진도 나가고 나서 조금 더 확인을 할 거예요.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중간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 자료는 문제가 있고 쓸 수 있는 빈 칸이 있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참고하실 만한 서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모범 답안은 아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한 단락 이게 결국은 짧은 글쓰기 주제긴 한데 한 단락 쓰기 연습이거든요. 본문의 한 단락 쓰기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단락 안에 있는 한 주제 쓰기 해당하기도 해요. 최근에는 한 단락에서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두 개씩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분량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서술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매주 하나씩 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되는 자료가 오늘 받으신 자료를 보시면 추가 자료라고 해서 다문화 교육의 주요 접근이라고 하는 자료가 하나가 더 있죠. 요거도 루틴하게 나갈 거예요. 저희가 루틴하게 나가는데 오늘 받으신 자료에는 다문화 교육의 주요 접근이라고 해서 교재에 추가되는 사항들 한 페이지로 정리한 사항이 하나가 있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활용 문제라고 해서 기출문제 하나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그 키워드 정리한 풀이 사항이 있습니다. 활용 문제도 저희가 꾸준히 확인을 할 겁니다. 3, 4월 강의에서는. 그리고 한 단락 정리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오늘 보게 되는 게 교육의 이해 부분이잖아요. 그럼 교육의 이해 부분 중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교육의 비유적 정의라든지 교육의 목적이나 가치라든지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재에서는 아무래도 개조식으로 분절적으로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걸 문장화해서 단락으로 내가 표현을 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 쓰고 싶어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주요 사항들 중심으로 한 단락 한 단락 정리를 한 자료를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짧은 글씨랑 별개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써보실 건 아니고 이제 복습 끝나고 나셨을 때 요 영역 맞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생각하시면서 중요 키워드는 볼드 처리되어 있으니까 좀 진하게 표시를 해뒀으니까 키워드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나열할 때 서술하는 서술 표현을 우리가 그 서술어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구나. 용언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똑같이 뭐뭐가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조금 다양하게 활용해서 서술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쓰시라고 서술 자료 넣어놨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거는 따로 정리를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교재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걸 참고해서 보시라고 문장화, 단락화 해둔 것이니까 복습하실 때 추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주 그 루틴하게 나가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 익히 키워드 암기 자료가 챕터별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드릴 거고요. 잘 모아두세요. 얘는
그 주차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제 이걸 약간 누적해서 1주차, 2주차 이렇게 딱딱딱 누적해서 보시게 되면 이 자료 자체가 결국은 키워드 정리 자료, 암기 자료 좀 압축적으로 외우실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자료 따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글쓰기 주제 요건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것도 요건 주당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요 추가 자료 부분은 매 강의 때마다 나갈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요거 많이들 보셨던 구조화 자료예요. 1, 2월 달 강의에서도 드렸었죠. 그리고 1, 2월 달에는 우리가 구조화를 되게 강조했었기 때문에 본 수업 시간에서 매 챕터 들어갈 때 구조화 그림을 같이 그리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3, 4월 달 강의에서는 구조화 자료를 드리기는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1, 2월 달에 했던 것처럼 크게 그리고 하는 시간은 없어요. 그건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걸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1, 2월 강의에서 최종 때도 이거 다시 한 번 더 받으셨을 텐데 요거 또 매 챕터 맞아 이런 거 있었지 하면서 이제 계속 그 활용을 하시라고 드리는 자료니까 이제 이게 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막 이걸 손도 못 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외우시고 하실 때 좀 이렇게 빈칸도 만들어 놓으시고 좀 다양하게 활용하시면서 두루두루 들고 다니면서 외우셔도 좋은 자료니까 보실 게 많긴 하지만 좀 편안하게 활용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화 자료도 매 챕터 진도 맞춰서 주당 하나나 두 개나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자료 먼저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런 식의 자료를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3, 4월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 궁금하시지요? 그래서 3, 4월 강의부터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해 드렸던 강의 안내 자료 같이 보시면서 확인을 할게요. 자, 저희가 3, 4월 강의 자료 표지 넘겨서 첫 번째 페이지죠. 연간 계획서. 자, 이제 1, 2월 달에는 강의 시작할 때 1, 2월 강의부터 해서 9, 11월 강의까지 해서 쭉 다 있었는데 이제 1, 2월 강의가 빠지고 3, 4월 강의부터 안내가 있습니다. 자, 1, 2월 강의에 이어서 1, 2월이 기초, 기본 이론에 대한 정리.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한다. 영역별로 이해를 한다. 그리고 구조화를 한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1, 2월 강의의 큰 포인트였다고 한다면 3, 4월부터는 이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주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약간 더 경중을 둬서, 물론 1, 2월 달에도 차이가 조금 있긴 있었지만 3, 4월 달에는 조금 더 힘을 더 주는 부분과 좀 빼는 부분들 차이를 둬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1, 2월 달에 설명했던 부분들 중에서 넘어가는 부분들도 일부는 있어요.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1, 2월 달 수준에서 확인하기가 조금 애매했다, 여기까지 보기는 조금 불필요했다 싶었던 부분들이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1, 2월 달이 가장 포괄적이고 넓게 다루었다고 한다면 3, 4월 강의는 전체 그 이론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룹니다. 막 뽑아가지고 뭐는 아예 안 보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전체 영역을 다루기는 다루되 좀 더 중요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3, 4월 강의 구조 보시게 되면 기본 개념을 토대로 중요 개념과 핵심 영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추구한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렇게 가장 큰 차이는 아닐 수도 있지만 1, 2월 강의에는 그 전반부, 초반부 강의를 할 때 그 전반부의 강의 내용이 이후에 배우게 될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크게 연관지어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 내용이 이렇게 실제로 연관이 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했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내용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3, 4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외워서 암기를 해서 인출이 되지는 않더라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혹시 1, 2월 강의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암기 인출이 되어야만 3, 4월 강의를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3, 4월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 기출문제 풀이를 들으시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암기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암기는 문제가 아닌데, 아 맞아, 저런 내용이 있었어, 저런 사항들 들어본 것 같아,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어, 요 정도
부분도 알고 계시면 무리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한 영역을 꼼꼼하게 다 알아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전체 영역을 대략적으로라도 다 알고 계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3, 4월 강의 설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들은 아니니까 맨날 그쵸, 혹시 염려하실까봐 너무 미리 주저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요한 사항들 세부적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짧은 글쓰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을 인출하고 확인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사실들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문제 형식을 좀 더 연습을 할 거예요. 최근에 문제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한 사실의 인출도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추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의미 있게 연관지어서 문제 상황에 맞게끔 풀어내고 연계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식의 문제들을 짧은 글쓰기 주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제 자료에서 추가 수업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활용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들을 같이 드릴 거예요. 근데 혼자 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점점 실전 문제 느낌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매 강의 형성평가 늘상 해왔던 것들입니다. 형성평가는 매 시간 수업 시작할 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직강이든 인강이든 형성평가, 직강에서도 가끔 보면 문제 받으시고 나 어제 복습이 안 끝나가지고 어제 복습을 제대로 못해서 나 이거 못 쓸 것 같으니까 지금 굳이 틀릴 것 같은데 풀어보기보다는 나중에 설명 듣고 다시 확인하지 또는 설명할 때 답만 받아 적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인출 연습으로서 정말 의미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충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나중에 몰아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몰아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업 시작하시는 시점에 보는 형성평가는 꼭 챙겨서 해주세요.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도, 인강으로 들으시는 경우에도 한 7분 정도 잡고 답을 빠르게 인출하는 연습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죠. 매 시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론을 활용하는 연습 글쓰기, 요거 짧은 글쓰기. 그다음에 문제에서도 활용을 하실 거고 연습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스터디를 원래 이제 직강은 운영을 하잖아요. 제가 짜 드리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 저희가 첫 주 개강하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바로 짜드리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공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카페에 스터디 게시판이 있어요. 벌써 거기에서 지금 올려가지고 스터디 구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일단 면대면으로 진행을 못 하시더라도 얼굴 맞대지 않아도 저희가 최근에 전화로라든지 SNS 상에서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온라인상으로 스터디 많이 하시잖아요. 부담이 적기도 해요. 인증하고 문제 올리고 풀어서 확인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공부하기 싫었던 부분들, 아무래도 관리가 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하기 싫으시더라도 그거는 조금만 그런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 게시판 활용하셔서 서로 스터디 구성하시는 거 도움이 되니까 스터디 그렇게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강은 일단 게시판 활용을 해서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시고, 만약 그 상태에서 좀 진행이 어렵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대면이 돼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짜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대대적으로 스터디 진행을 할 테니까, 구성을 할 테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가 2번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1, 2월 달에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2번 진행을 했었죠. 3, 4월 강의에서도 모의고사 2번 진행을 합니다. 1, 2월 강의의 모의고사는 1회차는 약식으로 진행이 됐고
두 번째 모의고사가 실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아, 이게 진짜 시험에서 이런 느낌으로 시험을 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마 처음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3, 4월 모의고사는 두 번 모두 실제 형식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똑같은 형식으로 구성을 하고 물어보는 항목들도 넓게 물어볼 거기 때문에 전체 영역을 3월달 그 첫 모의고사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강, 인강 동일하게 첨삭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상황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인강은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던 계획대로 진행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가 올라가는 시점에 안내가 다 되기는 하겠지만 이번 주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언제? 내일. 오늘은 아니고 내일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보실 때 큰일 났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첫 번째 모의고사는 전체 범위입니다. 전체 범위라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체 범위로 잡아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문제 난이도는 조금 고려를 해서 그렇게까지 난해하지 않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나 너무 염려스럽다, 걱정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저한테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 주제 알려주세요. 모의고사 주제 영역, 3, 4월 모의고사 1회차 주제를 알려달라라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찍어서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큰 사항들 크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들을 미리 공부하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경험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아직 이론 공부가 좀 인출이 그렇게까지 잘 될 것 같지 않아 하시는 분, 그리고 3, 4월 달 강의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쌤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가이드를 드린 경우들도 또 있으시고 질문하시면 저 1, 2월 강의 들어야 될까요? 3, 4월 강의 들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좀 있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신 경우에는 보통 저는 1, 2월 추천을 좀 더 많이 해드려요. 완전 처음 같은 경우에는 3, 4월로 시작하시는 것보다 1, 2월 강의가 더 나아요 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셨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공부하신 경험이 있다든지 이론 강의를 조금이라도 수강하신 적이 있으시다라고 하시게 되면 굳이 1, 2월 달부터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전부 다 하면 좋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3월이기 때문에 3월 시점에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나는 1, 2, 3, 4 강의를 다 들어야지.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한 계획 때문에 교육학이건 전공이건 공부 계획이 전체적으로 좀 흐트러지거나 초반에 기운이 떨어지거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그러면 이전에 베이스가 있으시니까 3, 4월 강의부터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처음 난 써보는 거야. 난 이런 경험이 너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저한테 미리 물어보시고 공부를 하신 후에 모의고사를 보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보느냐? 어디로 물어보느냐? 가끔 저희 카페에 그 질문란에 올리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럼 제가 대응이 너무 늦어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 이제 보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늦어질 수 있으니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전화번호죠. 1, 2월 달 강의에서도 한번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카톡은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되게 늦게 대응을 하거나 좀 대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문자가 좀 더 그 접근하기가 편해서 문자로 많이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연락 주세요. 전화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제가 통화를 못하는 경우들이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정도. 좋아요. 알려드렸고. 그래서 내일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강 쌤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진행하는 방식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저희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첨삭 일정이 있고요. 그 업로드를 하는 제출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첨삭이 종료되면 일괄적으로 답안을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제 기억에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받는 걸로 제출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제출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을 반드시 지키셔서 올려주셔야 합니다. 지나고 나서는 제가 진행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인강 첨삭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기한을 넘겨서 이전 것들을 첨삭을 해달라라고 하시게 되면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좀 전체 저희가 수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인원 제한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강 직강 동일하게
첨삭해 드리려고 다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은 꼭 지켜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강으로 신청을 하셔서 인강 듣고 계신 쌤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저희 게시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삭 게시판이 강의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 첨삭 게시판의 일정에 맞춰서 답안 쓰셔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삭 게시판이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개가 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게시판 1, 2, 3, 4, 5, 6 해서 10개도 열리고 막 여러 개도 열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 군데 올리시면 안 돼요. 중복이 되면. 근데 그게 시스템으로 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시스템으로 그걸 못 걸러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 3군데, 4군데를 중복해서 올리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답안을 중복 채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첨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계속해서 늦어지게 되는 거죠. 진행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첨삭 진행이 늦어져서 제가 최종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으니까 한 번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게시판 하나에 한 번만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저희가 제가 혼란스럽게 채점하는 경우가 답안이 이제 2페이지인 경우에 첫 번째 페이지는 게시판 1에 올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게시판 5에 올리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찾아서 채점하는 게 어려워요. 중간중간에. 정말 헷갈리고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답안을 PDF로 보통 구성해서 올리시잖아요. 그럼 PDF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하나로 구성하셔도 좋고 그게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글에다가 한 페이지에 하나, 다음 페이지에 하나 이런 식으로 뭐 사진 캡처해서 올리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PDF로 변환하시게 되면 파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고 가끔 타이핑해서 그 한글이나 워드로 답안 올리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절대로 한글에다가 답을 바로 쓰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손으로 직접 써보지 않고 문제를 보면서 아 손으로 쓰나 그 타이핑을 하나 한글에다가 내가 문서로 작성을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셔서 한글에다가 바로 답을 착착착착 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실제로 내가 시험장에 가서 답을 타이핑해서 컴퓨터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답을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분량 조절도 전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타이핑을 하면 길게 씁니다. 길게 써서 가끔 이 양이면 가끔 이제 내시는 분들 보게 되면 절대 2페이지 안에 다 못 쓸 양인데 하는 양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경우들은 실제로 타이핑으로 답을 썼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러면 연습이 별로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사진 찍기도 어렵고 PDF 파일 만드는 거 어려우니까 나 그냥 한글 문서로 제출할 거야 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손으로 답안지 나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써보시고 이걸 그대로 제출을 해도 되지만 나는 좀 타이핑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내고 싶으니까 타이핑하겠다 그러시면 쓴 걸 그대로 옮겨서 내시는 거는 뭐 거기까지는 의미가 있죠. 괜찮죠. 근데 바로 문서에다가 문서를 작성을 해서 올리시게 되면 문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수정하는 상황도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속도도 차이가 있어요. 손으로 쓰는 거랑 타이핑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제 시험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손으로 써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 부분이 꼭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직강은 원래 바로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제출하고 그 다음 주에 받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첨삭을 다음 주에 바로 답안을 받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따로 안내해 드릴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 강의는 조금 특수하죠. 좀 특수한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일정상 이 모의고사 보는 일정을 미루게 되면 혹시나 다음 주에는 직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미루게 됐을 때 그게 확실히 보장된 상황도 아닐 뿐더러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여러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다음에 그럼 전체적으로 미뤄질 수 있어서 두 번째 모의고사 진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그냥 첫 주에 바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직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첨삭 게시판이 따로 들어가지 않죠. 첨삭 게시판이 따로 없고 인강으로 들으시더라도 학원에서 안내를 해드리는 대로 아마 곧 문자를 지금쯤 이 강의를 보시는 시점에는 문자를 아마 받으셨을 텐데 문자에서 안내가 간 대로 파일을 작성을 하셔서 답안을 꼭 작성을 하셔서 그 학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학원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걸 제가 받아서 다시 첨삭을 해서 메일로 돌려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일정 제출하시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보실 때
꼭 시간 지키셔야 됩니다. 가끔 인강으로 제출하시는 쌤들이 그거 질문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이렇게 연습해도 될까요? 한 2시간 정도에 썼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돼요. 시험장에서 그렇게 못하는데. 시험장에서 우리가 1시간 반 쓰고 낼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시험장에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넘기게 되면 0점 처리하는 경우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연습하실 때부터 미리 바로 처음부터 연습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보시더라도 혼자 보시는 경우에도 55분 동안 그 문제 읽고 분석하고 개요 짜시고 글 쓰고 퇴고하고 하는 것까지 해서 다 55분 안에 다 끝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시험은 실제로 60분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60분에 딱 맞춰가지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 시험장에서의 변수를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5분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끔 또 그럼 나는 그러면 50분 해야지 45분에 맞춰서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과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을 남기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대충 빨리빨리 쓴다는 거니까 그러실 필요 없고 55분 정도에 딱 끝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하세요. 우리 내일 모의고사 있습니다. 되게 길었네요. 모의고사 안내가. 그리고 맞아요. 이게 변수가 3가지가 있었는데 완전히 애초에 인강으로 신청을 하신 케이스에 그런 경우에는 첨삭 게시판 활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직강이나 직영상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영상으로만 강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안내 받으신 대로 메일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예 강의를 신청하셨다가 그 부분을 인강으로 전환하신 분들도 있어요. 직강이나 직영상으로 신청하셨는데 나는 인강으로 부분적으로 전환을 할 거야 해서 부분 전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이 들어갑니다. 첨삭 게시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첨삭 게시판 활용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안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강 개인 상담이 원래 있어요. 저희가 1, 2월 달부터 해서 이제 가능한 시점에는 그 상담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그런 상황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3, 4월의 상담은 여러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대면 상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 안내가 되는 대로 직강, 직영상 쌤들 같은 경우에는 안내 받으실 텐데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 일정에 신청하시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셔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이었어요. 주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기본 이론서, 그 다음에 부교재는 프린트 자료 오늘도 보셨죠? 그 프린트 자료들 같이 핸드아웃 자료들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예, 그 정도예요. 다음 강의들은 5, 6월 달 강의는 기출, 기본 영역별 문제 정리 강의고요. 7, 8월은 예상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5, 6월, 7, 8월 강의 차이가 뭐냐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5, 6월은 기출 중심이에요. 기출 중심이라서 영역별로 문제를 쪼개가지고 교육의 이해, 교육의 심리, 그다음에 교육 행정 이런 식으로 문제가 딱딱딱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객관식 기출도 봅니다. 객관식 기출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기출, 논술 기출, 우리 시험과 관련되게 되는 5급 시험의 기출들, 5급 시험의 모든 문제를 보는 건 아니고 교육학 5급 2차 시험 중에서 의미 있는 영역들 살펴서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7, 8월 같은 경우 예상 문제 중심으로 영역이 좀 섞여 있는 문제들 같이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5, 6월, 7, 8월 강의부터 해서는 모의고사가 2주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번 진행이 돼요. 5, 6월 달에도 4번, 7, 8월 달에도 4번, 그리고 9, 11월은 모의고사 반이죠. 그래서 그때는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보세요. 그래서 보통 주당 3개 정도씩 계속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니까 기대가 되죠? 즐겁겠죠? 예, 특강은 필요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특강이 있을 시에는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모의고사는 4월, 6월, 8월 요 공개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공개 모의고사라서 저희 강의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신청하시면 모의고사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강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해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직강으로만 진행하는 건 아니고 직강, 그다음에 인강 모두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직강으로 나와서 보고 싶으시면 직강 신청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강으로 신청하고 인강으로 보고 싶으시면 인강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요거는 공개 무료로 진행되는 모의고사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 요 공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는 그 따로 첨삭을 하거나 채점을 해드리지는 못하고 모의고사를 보고 풀이를 하면서 채점 이렇게 하세요라고 채점 가이드를 같이 드리고 자료를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네, 그런 사항들입니다. 강의 안내가 되게 길었어요. 그죠?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아마 하셨던 쌤들은 익숙하게 맞아 이런 거 있었어 하고 익숙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초반에 강의 진행 과정들을 아시는 게 좋으니까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인데요. 자, 우리 강의 일정, 주요 강의 일정 보시면 내일 3월 10일 화요일 1회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자, 3월 10일은 이제 직강 기준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강의가 들어가는 시점에 뭐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시험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 보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4월 7일 화요일 두 번째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는 전체 범위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보는 모의고사는 그 시점까지 진도 나간 데까지를 범위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세요. 매 강의 형성평가 실시하는 거. 아, 맞다. 형성평가 그 말씀도 드렸어야 되는데 형성평가 얘기하면 또 많이 나오는 게 형성평가 풀이 자료를 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형성평가 풀이는 기본적으로 교재 정답이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재에 있건 아니면 제가 추가로 드렸던 자료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따로 자료를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풀이를 하잖아요. 풀이를 하면 그때 답을 아예 빈칸으로 놓고 있지 않은 이상은 몇 개 틀리시더라도 받아 쓰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보통은 책 놓고 같이 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풀이 들으실 때 문제, 우리가 형성평가 문제지랑 교재 진도 부분 뻔히 보이니까 진 순서대로 확인하니까 펴놓고 보시면서 맞아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거 있었어 답을 못 쓰시더라도 교재에다가 형성평가 틀렸던 항목들은 다시 연필로 체크 한 번 더 해두셔도 그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니까 답을 받아 적는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는 답을 맞히고 잘 쓰려고 보는 건 아니에요. 많이 맞으면 기분은 좋죠. 내가 공부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잘 나오는 거니까 분명히 좋죠. 그건 좋은데 그 형성평가를 맞췄다 못 맞췄다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공부되는 과정 자체를 말 그대로 형성평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아 내가 여기 틀렸네. 어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가 아니라 틀렸네. 한 번 더 봐야지. 1, 2월 달에도 이 영역 비슷하게 틀렸는데 또 틀리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 틀렸던 것들은 계속 틀리니까. 그러면 또 틀리네? 야, 이건 앞에 나와도 다음에 봐도 또 틀리겠네. 라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진짜 꼼꼼하게, 세세하게 한 번 더 보시라고 형성평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맞춰야 되느냐. 뭐 그거는 아직까지도 3, 4월 강의에서 물어보는 항목들은 1, 2월 달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물어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반절 정도, 반 이상 맞히고 있다. 그럼 크게 무리는 없다. 70% 이상 맞히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주요 강의 일정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한글 맞춤법 있죠. 우리가 1, 2월 달에도 이거 확인을 했었는데요. 강의 시작할 때마다 항상 해요. 항상 하는 거라서 이거는 높아심에 슬쩍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자료 보시면 1번 안과 니은의 안과 니은 히읗의 안 이거 틀리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진짜 틀리셨어요. 근데 요새는 거의 안 틀리시니까 아마 틀리지 않으실 거고 괜찮고 그 보통은 가에 나오게 되는 니은의 안을 잘 안 쓰죠. 방금 제가 안 쓰죠 했을 때는 썼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도 눈치채실 수 있듯이 그 구어체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할 때는 니은의 안을 많이 쓰지만 문어체로 글을 쓰실 때는 안 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았다 이걸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던, 든 구분 잘 하시죠. 던은 과거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 드는 우리가 하나, 두 개, 세 개 중에서 고르는 경우 이거든 저거든 할 때 선택의 의미가 있을 때 보통 든이라는 의미를 그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맞추다, 맞히다, 마치다 발음상은 마치다, 맞추다 돼서 거의 유사하게 들어갑니다만 이게 우리가 보는 이유는 평가 영역에서 혹시나 모르는 마음으로 맞추다, 마치다 구분한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마치다라고 쓰게 되는 마치다가
우리가 평가 영역에서 정답을 옳게 대답을 하는 경우에 마치다라고 쓰게 되죠. 그래서 그거만 맞추다라고 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마치다, 정답을 마친 학생의 수는 우리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그 문제, 문항,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그 변별도 같은 거 이야기를 할 때 마친 학생의 수 이런 식으로 쓰게 되잖아요. 틀린 학생의 수, 마친 학생의 수 이렇게 쓰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맞춤법 틀리시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고려해서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5번에 나오는 게 우리가 많이들 고민을 하는 영역인데요. 로서와 로서, 서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 먼저 5번을 보시면 로서, 로서. 로서는 자격이죠. 교육자로서 일생을 보내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교사로서 그런 말을 하다니 친구로서 충고한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자격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이 로서를 쓰게 되고, 로서 같은 경우에는 도구, 수단, 방법 이야기를 할 때 로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확실하게 눈에 보이죠. 도끼로서 나무를 찍다, 칼로서 과일을 깎다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썰을 빼도 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할 때는 썰을 빼고 더 많이 써요. 도끼로 나무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도끼로서 나무를 찍었다. 연필로 글씨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지 연필로써 글씨를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썰을 뺐을 때 말이 되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썰을 빼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로선지 로선지 헷갈리시는 경우에 빼보세요. 서든 써든 빼보시고 말이 되면 빼고 쓰시는 게 일단은 안전하신. 먼저 안전하고 근데 뺐더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뺐더니 말이 안 되면 서일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높기는 한데 또 그것이 항상 또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문맥상 이게 도구나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가 들어가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를 해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애매하면 로서 안 써도 되잖아요. 우리가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특정한 표현을 쓰지 않아도 다양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다,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로서 쓰지 마시고 다른 표현들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4번 함으로써, 함으로 같은 경우에도 의미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은근히 헷갈리고 은근히 틀려요. 로서로서는 요새 많이 안 틀리시는데 이거 함으로써, 함으로 같은 경우에는 좀 실수가 있으시거든요. 여기 보면 함으로써는 아까 먼저 봤었던 로서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로서가 활용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단이나 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그 보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한다. 그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굳이 로선지가 고민이 되시면 그걸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냥 공부해서 은혜에 보답해야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풀어져 있는 그는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함으로 좋은 성적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건 뭐뭐 했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뭐 하는 이유로. 근데도 방금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지만 그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산다 라고 쓰면 오해가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함으로가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풀어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의미로 쓰려고 했던 것인지를 활용을 해서 쓰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은 넘어갔는데 얘는 자꾸 넘어갔더라고요. 5페이지 다시 보시면 바람 이거 안 틀리시죠? 이제 바람이 아니고 바램으로 쓰셔야죠. 우리의 바람으로 쓰셔야죠. 바램이 아니라 바람으로 헷갈렸어요, 순간. 우리의 바람은 뭐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상 입으로 쓸 때는 바램이란 말을 많이 썼었는데 바래는 건 여기 빛이 바래는 거, 색이 바래는 거 이때 이제 바래다라고 쓰는 것이고 정확한 표현은 바람이다. 자, 다르다, 틀리다, 틀리지 않으시죠? 잘 구분해서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틀리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같지 않다라는 의미인 경우에는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말로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짧은 글쓰기 관련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1, 2월 달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근데 요거 질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짧은 글쓰기 주제는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2개 또는 3개 또는 4개 정도가 나갈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그 중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짧은 글쓰기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나는 1, 2월 달에 열심히 연습을 했어. 또는 나는 이전에 작년에도 공부 열심히 했고 그래서 시험에서도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짧은 글쓰기를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다 시간이니까 주당 하나씩만 쓰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씩만 쓰시고 유지를 하시면서 매주당 하나씩 쓰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씩 쓰시면 되고 난 처음 시작이다. 그 다음에 올해 1, 2월에 처음 시작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난 글 쓰는 게 좀 힘들어. 나는 글을 좀 더 잘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개 쓰시면 돼요. 또 문제를 3개, 4개 드리면 이거 다 써야 되나 보다. 다 써야지 라고 욕심내셔서 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손으로 쓰는 건 2개면 돼요. 2개도 많지는 않지만 2개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그래서 초반부에 막 다 써야지 하시다가 중반 넘어가면 하나도 쓰기 싫어. 앞에 많이 썼는데 안 쓰면 안 될까? 라고 해서 안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더 문제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꾸준히 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하나건 2개건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도 틀렸죠. 하나건 2개건 이거 별로 좋지 않죠. 하나든 2개든 하나든 2개든 원래 쓰려고 했던 양들을 꾸준히 쓰시는 게 중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나 맨날 2개씩 써야지. 맨날이 아니라 매주 2개씩 써야지 하고 2개씩 쓰셨는데 어떨 때 막 너무 복습이 밀리면 안 돼요. 복습은. 근데 전공 공부에 채워가지고 내가 2개를 못 쓰겠네. 하나만 써야지 하고 하나를 썼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슨 큰일 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번에 3개 쓰고 안 그래도 돼요. 다음 주에 다시 2개 쓰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꾸준히 쓰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막 개수가 몇 개다 이런 것들을 막 너무 염려하고 집착해서 생각하실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제 드리는 거 쓰시면 되고요. 근데 글을 쓰실 때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1, 2개씩 꾸준히 써라. 그 다음에 참고하지 않고 쓰는 게 좋다. 참고하지 않고 쓰라 그러니까 참고하지 않고 완결된 문장으로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교재를 보고 바로 문장을 쓰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미리 공부를 하고 쓰시는 건 괜찮아요. 미리 공부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짧은 글쓰기 주제를 봤어요. 이거 그냥 쓰려고 그랬더니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럼 내가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까? 공부를 하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맞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중요한 키워드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외워볼까? 내가 뭘 쓰려고 그랬더니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쓸 수 있겠네 하고 다시 확인을 하세요. 외우세요. 그러고 나서 책을 덮고 쓰시는 건 괜찮아요. 안 되는 건 책을 옆에 놓고 보고 쓰시는 거. 이게 제일 나빠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진짜 별 의미 없어요. 그렇게 쓰신 것들은 나중에 시험장에 가셔서 비슷한 문제 나와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는 건 괜찮지만 보고 쓰시는 건 안 된다. 완결된 문장으로 쓰셔야 됩니다. 키워드 인출하듯이 낱낱이 그 개조식으로 쓰시면 의미 없어요. 자, 20분 안에 완성하라고 하는 거. 와, 그럼 글을 20분 동안 쓰라는 얘기냐? 절대 아니고 공부를 하고 미리 공부를 하고 글을 쓰시고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해서 고치시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20분 정도입니다. 실제로 쓰는 시간은 한 단락당 6분에서 7분 정도 맥시멈 시간을 정해놓고 쓰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초시계를 옆에 초시계까지 아니지만 좀 여기서 공부하실 때 그거 타이머 많이 쓰시잖아요. 공부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가 하도 안 될 때는 그거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쳐다보면 아직도 5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6분밖에 안 됐어. 1분밖에 안 지나고 막 30초밖에 안 지나고 같은 분대에 머물러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 6, 7분 정도에 맞춰서 쓰실 때는 아니면 핸드폰에 그 스탑워치 기능 쓰셔도 되니까 5분이나 6분 정도 좀 빡빡하게 맞춰놓고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 지키셔야 됩니다. 시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초반에 시간을 너무 느슨하게 잡아서 연습하시게 되면 후반부에 이거 고치시는데 조금 오래 걸려요. 이거 많이 불안해요. 고치기는 다 고치는데 다 고치세요.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 고치시는데 그걸 고칠 때까지 마음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막 불안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은 요거 쓰실 때는 미리 정해놓고 딱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거. 문장을 아름답게 유려하게 세련되게 쓰는 걸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근데 가끔 막 나는 글이 너무 분절적이에요. 딱딱 끊어져요.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글쓰기 자체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요. 막 글을 못 쓰셔도 돼요. 막 쓰세요. 이건 절대 아닌데 문제 자체가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 경향을 보게 되면 한 단락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서로 연계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두 가지씩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좀 늘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개를 유려하게 연결하는 건 내용 전문가들이나 전공하시는 분들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걸 요구하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시험의 조건 자체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막 쓰란 얘기가 아니고 일단 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서로 다른 영역에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물어본 적이 그런 항목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영교육과정의 쓰고 그 다음에 중액교육과정 찾아서 장단점 써라 이런 부분들 나와 있으면 영교육과정이랑 중액교육과정을 연계하려고 애를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를 연결을 애초에 두 개가 내용적으로 논리적으로 두 개가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두 개가 이어지는 건 아니고 토익식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 작년 주제가 그거였으니까 그럼 토익식 수업을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영교육과정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주제랑 개별 항목들이 연결이 되면 되는 거지. 각 항목들끼리 완전하게 연결이 되진 않아도 되니까 우리가 문장 쓰실 때도 요구사항이 이것저것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쪽에 집중해서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관련해서도 난 짧은 글 쓰기 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스터디도 꼭 대면 스터디 아니어도 되고 그 온라인으로 그 서로 쓴 거 인증하고 읽어봐주고 잘 쓰셨네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아니면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피드백 자체에서 나는 피드백을 너무 많이 못 받는 것 같다. 우리가 같이 스터디를 하는 조에 상대들이 다른 스터디 조원들이 내 글에 대해서 크게 코멘트를 해주지 않는다. 그냥 잘 쓰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고민이신 분들도 있어요. 잘 써가지고 잘 썼다 그랬는데 그게 고민인 거예요. 왜 이렇게 피드백을 안 줄까? 줄 게 없었겠죠. 진짜.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거는 제가 첨삭해 드릴 때도 사실 비슷한 사항이긴 한데 요것도 작년이란다. 1, 2월 달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죠. 피드백 할 게 없으면 피드백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잘 쓰시면 크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짧은 글 쓰기를 하는 건 피드백도 피드백이지만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쓰는 연습 자체가. 이걸 빠뜨리지 않고 주당 한두 개씩 쓰고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꾸준히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들 되게 고민하시는 게 비슷비슷해요. 여러 번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그것도 우리가 논술 첨삭 같은 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텐데 또 첨삭 받고 나시면 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 문장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고 싶은데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따로 와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잘 쓰세요. 잘 쓰셔서 크게 무리가 없어요. 크게 무리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제가 코멘트를 드리지 않고, 근데 지금 수업 들으셨던 쌤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런 거 코멘트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특히 서론 같은 경우에 도입 문장이랑 주제 연결을 하는데 거기가 너무 연계 없이 바로 뛰는 문장들이 있어요. 완전 점프를 하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드려요. 이거 좀 중간에 브릿지가 필요하다, 연결 문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드리거든요. 그것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문장이 완전히 비문이라서 의미 전달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의미가 불확실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체크해서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서 드리게 되니까 그런 코멘트가 특별히 없으신 경우에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 괜찮다. 서술은 이대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짧은 글 쓰기 해서 서로 주고 받고 피드백 주실 때도 남들이 한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약간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 두 사람 정도가 특별히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그런 평가를 받으시면 괜찮은가 보다, 진짜 괜찮은가 보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내가 이제 3명이 스터디를 하는데 나머지 2명의 조원이 짧은 글 쓰기를 했던 결과를 봤더니 이상하게 쓴 거예요. 문장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좀 고치세요. 나는 피드백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내 답을 보고 잘 쓰셨어요. 좋은데요.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심쩍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글도 잘 못 썼는데 과연 내 글을 보고 괜찮다고 했는데 진짜 괜찮은 걸까? 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제대로 못 봐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괜찮은 게 맞아요. 괜찮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아주 짜잘한 허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글을 많이 읽어보고 글을 잘 쓰고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찾는 건 맞아요. 근데 딱 봤을 때 그 이해가 안 되는 글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글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어색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못 쓰셨던 분이 봤는데 괜찮다 그러면 누가 봐도 잘 읽히는 글이라는 뜻이에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채점을 하시는 분들도 현장에 계시는 교사분들이 주로 훈련받아서 채점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똑같아요. 모든 교과의 선생님들이 글을 다 많이 읽고 글을 다 잘 쓰시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피드백 주고 받으실 때 너무 그런 부분들 짜잘짜잘한 부분들에 스트레스 받으시기보다는 쓰는 걸 강조하는 용도가 원래는 가장 큽니다. 그것 자체가 가장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3, 4월 수업 들으시면서 짧은 글쓰기 하실 때는 다른 부가적인 활동 없이 수업 자료를 드리는 짧은 글쓰기 자료 주당 이번 주는 조금 많이 나가긴 했지만 거기 드리는 자료들 중에서 한두 개만 골라서 직접 내 손으로 써보시고 나머지 항목들은 맞아 이런 내용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꼭 읽어는 보십시오. 그다음에 생각은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쓰진 않더라도 이거 물어보면 난 뭘 쓸 수 있을까? 키워드만 몇 가지 나열을 해본다든지 하는 용도로 좀 이렇게 구조는 잡아보시고 글을 쓰시는 거는 한두 개씩만 꼭꼭 찍어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7페이지부터 쓰기 주제 예시를 드렸는데 요거는 혹시나 난 좀 더 우리가 구두 인출할 때라든지 아니면 구두 인출을 할 때 아니면 혼자 인출 연습을 할 때 이런 거 보면서 쭉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 용도로 드렸어요. 쓰기 주제 예시인데 원래 이거 가지고 짧은 글 쓰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제를 따로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인출하는 용도나 나는 진짜 글 쓰는 거 너무 좋아해. 짧은 글 쓰기 더 하고 싶어. 그다음에 5, 6월 달에는 또 뭐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해서 그때 진행. 근데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출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 4월 강의 기본적인 사항들 확인을 했습니다. 뭐가 이것저것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간단해요. 3, 4월에는 심화 강의를 할 거다. 주요 사항들 좀 더 자세히 볼 거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일단 순서대로 다 보기는 본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 공부를 하시더라도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미칠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절대 들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그 진행 진도에 따라서 나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건 1, 2월 달부터 계속 강조했었지만 우리가 교육학 강의 같은 경우에 특히 이론이든 문제풀이든 다 똑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예습이 아니라 복습이다.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강의 듣는 날 가급적이면 복습을 끝낼 수 있도록 복습은 몇 시간이나 하는 게 좋을까요?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만약에 3, 4월 달에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라면 복습이 4시간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을 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4시간, 5시간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정말 최소한의 양이 4시간, 5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상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1, 2월 달에 공부를 했다. 그러면 공부가 되는 상황에 따라서 1, 2월 달에 복습에 쓰셨던 시간보다는 약간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외워야 되는 항목들도 좀 늘어나고 지금부터는 일단 1, 2월 달에는 암기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은 챙기면서 외우실 수 있는 부분들을 외워나가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복습 시간이 소요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월화 또는 강의 들으시는 날 이틀 정도는 교육학만 하셔도 괜찮아요. 다른 날 전부 다 전공하시고 이틀 정도는 교육학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근데 유지가 너무 안 돼서 너무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공부 월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강의를 다 듣고 그다음에 복습을 나는 3시간, 4시간 정도 복습을 했어. 오케이. 좋고 그다음에 월화 중에 다른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전공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날 오전에 한 3일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시간 정도씩은 교육학 공부를 따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셔도 무리는 없어요.
자, 복습의 대상은 뭐냐? 수업 진도 나간 모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도 복습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 자료로 나가는 항목들이 있죠. 우리가 문제를 같이 푸는 것도 있을 거고, 내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보신 부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요 추가 자료라고 해서 다문화, 그다음에 활용 문제 나와 있는 요 한 장짜리, 요 한 장도 복습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암기 연습하실 때는 익히 키워드 확인하셔서 같이 확인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보시면 모의고사도 복습의 범위에 포함이 되니까 그것도 찬찬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 4월 강의 안내 드렸어요. 잠깐 쉬셨다가 자, 강의 들으실 때 이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쉬시면 되겠죠. 스트레칭도 하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하시면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